진짜 이과 가서 솔직히 더 멋있잖아. 과탐 4개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경제를 해서 별 흥미는 없었단 말이야. 근데 막상 중간고사 딱 보고 우리는 한 반이어가지고 선생님이 1등은 누구다라고 말해줬거든? 딱 내 이름 나오는 순간 와 이거보다 좋을 수가 없다. 이과들 경제하세요. 경제 개꿀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1학기 때 지구과학 1등급을 받은 안윤서라고 합니다. 저는 생명과학 1등급 맞은 진영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법 1등급을 받은 이하경입니다. 네, 저는 한국지리 1등급 받은 박규빈입니다. 나는 세계사랑 인류사상 작년에 1등급 맞았던 최현유라고 해. 와, 나는 일본어 1등급 맞았던 이지민이라고 해. 경제 1등급 맞은 진영권입니다. 저는 사회, 세계, 과학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는데 저는 지구과학이 만만해 보여서 선택했습니다. 저는 반대로 과학, 세계, 사회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물리랑 화학은 개인적으로 재밌어 해서 꼭 선택해보고 싶었고 남은 건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개인적으로 지구과학이 조금 더 외우는 게 많아 보이고 생명과학이 좀 더 재밌어 보여가지고 생명과학을 정하게 됐습니다. 일단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는 내가 원래 이런 윤리 쪽에 관심이 많아서 선택을 했고 세계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지리 하기 싫어서 선택했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중학교 때 일본어를 2, 3학년 때 한번 하기도 했고 제2 외국어가 우리 학교에는 이제 일본어랑 중국어가 있는데 내가 한자가 많이 처참해서 일단은 그 대신으로 일본어를 골랐어. 무슨 세계사니 뭐 이런 거 진짜 외우기 너무 싫어서 그나마 가장 외운 게 적고 계산 문제 많을 것 같은 경제를 고르게 됐어. 저는 과학의 마지막 별다는 부분이 계산하는 부분이 조금 헷갈렸습니다. 일단 생명과학도 지구과학 못지않게 외울 게 많은데 더불어서 그 외울 게 생소한 이름이에요. 무슨 마이오신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 뭐 시상화부, 내분비승처럼 평소에 듣기 어려운 것들을 외워야 하기 때문에 일단 입에도 안 붙어서 외우기가 힘들었고 일단 외우기 힘든 거를 걸쳐서 1, 2, 3단원을 넘어간다면은 대망의 4단원 유전이 남아있는데 생명과학은 유전이 전부일 정도로 유전은 너무나도 스펙트럼이 크고 난이도도 어려웠고 내가 분명 문제를 풀었는데도 나중에 풀려고 하면은 다시 안 풀리게 되고 해설집을 보게 돼도 왜 해설이 이런 경로로 가게 되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유전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치와 법 중에서 정치 파트가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타임어택 문제로 수학 문제가 나와가지고 저는 뼈 문과이기 때문에 수학이 나와서 좀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문제 풀다 보면 푸는 거 좀 터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지리 중에서 특히 그 해안 지형이 그림이 꼭 나오는데 그거랑 지형 이름을 매치시키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인과관계가 너무 헷갈렸던 것 같아. 뭐 환율이 떨어지는데 왜 수출은 뭐 어떻게 되고 뭐 인플레이션이 나는데 뭐 물가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게 그냥 처음에는 너무 생소했던 것 같아. 저는 문제집을 한 3번 정도 풀었는데요. 한 번 풀고 틀린 문제는 이제 몇 주 간격으로 다시 풀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랑 수능 실전 문제를 또 다시 풀고 틀린 문제에서 몰랐던 개념은 교과서에 파란 볼펜으로 옮겨뒀고 내가 아예 몰랐던 개념들은 빨간색 볼펜으로 해서 그 교과서 정도가 한 6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유전이 어려우니까 심한 문제를 풀어야지가 아니라 기초부터 튼튼하게 하자고 생각해서 일단 수업 시간에 안 졸고 모든 걸 필기하는 거는 꼭 필요하고 더불어서 저는 문제를 좀 여러 번 풀고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걸 중점으로 뒀습니다. 심한 문제를 푸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인데 이 두 문제를 제가 처음 풀 때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옆에 보시다시피 별표가 엄청 많이 있고 위에 질문이라고도 써 있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 풀이 방법을 모르면 별표를 쳤어요.
그 다음에 풀다가 도중에 막혀도 별표를 치고 제가 그 다음에 풀었어도 제 풀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시 별표를 쳐서 수십 번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직접 풀었던 것 같고, 질문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쌤이 여러 분 계신데 이분한테도 물어보고 이분한테도 물어봐가지고 완벽하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해설을 들으려고 한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방학 때 한번 수축을 돌리고 익숙해진 다음에 어려웠던 부분을 따로 체크해서 그 부분만 학기 중에 문제를 더 사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도랑 그림이랑 되게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어요. 방학 때는 한 번도 안 했고 그냥 학기 중에만 한 달 동안만 열심히 했습니다. 정법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암기할 양도 많고 풀어야 될 문제도 많기 때문에 방학 때 한 번 돌리고 가면 부담이 굉장히 적어서 한 번 돌리고 가는 걸 추천하고, 또 시험 기간 때 선생님들이 이제 수특에서 많이 내시니까 수특을 한 3번 정도는 돌려야 안정적으로 1, 2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암기 열심히 하면 되고 수특 문제는 꼭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내신 볼 때는 전부 수특에서 조금만 바꿔서 나와가지고 수특 많이 풀면 되죠. 일단 세계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양사 쪽에 이름 외우는 거 그리고 연표 외우는 게 좀 가장 어려운데, 특히 좀 근대로 갈수록 사건들 사이에 간격이 좁아가지고 헷갈리기가 쉬워.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연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나는 연도를 꼭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 숫자보다는 사실 순서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교과서를 많이 읽으면 암기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제를 풀 때 사상가들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지문을 보고 이게 어떤 사상가인지 추측하는 게 어려운데, 이 부분은 이제 사상가를 외울 때 아예 처음부터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중심으로 외우는 게 좋고, 그냥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면 돼.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일단 일본어니까 언어잖아. 그래서 이제 영어 맨 처음 공부했을 때 생각하면 되는데, 일본어는 영어와 똑같이 무조건 단어가 기본이 돼야 되고, 영어도 우리가 알파벳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 그것처럼 히라가나, 카타카나는 없으면 그냥 문제를 못 읽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단어를 외울 때 이제 우리가 2학년 일본어 때도 형용사나 동사 같은 문법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걔네를 활용을 하는 걸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조금 까다롭고 해서 단어를 외울 때 그냥 문장으로 통으로 외워버리는 게 낫고, 쌤이 말하는 거 중요하구나 별표 쳐놓고 중요하구나 쳐놔서 그것만 이제 시험 기간 때 열심히 외우고, 또 문화 문제는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다 외워놓는 걸로. 교과서는 딱 몇 회독을 정해놓고 한 건 아니고, 그냥 공부하다가 중간에 심심하거나 하기 싫거나 이럴 때 그냥 꺼내서 한 번씩 읽고 했던 것 같아. 공부 팁이라면은 내가 아까 인과관계가 좀 헷갈린다 했는데 최대한 인과관계를 묶어서 공부했던 것 같아. 앞에 단원에서는 화표를 배우고 뒷 단원에서는 인플레이션 같은 걸 배우는데, 앞 단원, 뒷 단원, 중간 단원을 최대한 유기적으로 연결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나만의 팁이라 생각하고, 항상 모든 과목에 말하듯이 선생님 수업 시간은 정말 중요해. 그래서 난 항상 졸지 않고 이렇게 최대한 필기를 열심히 하는 편이고, 나는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는 문제집을 구할 수도 없어서 거의 수특과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적은 다음에 그 뒤에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면서 외워갔던 것 같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하나하나씩 A4 용지에다 몇 개 문제 만들어서 주실 텐데 최대한 그거를 완벽하게 풀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저는 인강은 따로 안 듣고 완자 문제집 한 번으로 좀 여러 번 풀면서 개념을 다져왔던 것 같아요. 처음 진도로 나갈 때는 완자를 병행하면서 복습과 예습을 완벽하게 했던 것 같고, 어느 정도 진도를 다 나갔을 때는 자이스토리랑 수특으로 여러 기출문제들을 풀었어요. 유전 같은 경우는 너무 문제 폭이 넓어가지고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답이라 생각해서 자이스토리를 사서 최대한 많이 풀어봤고, 대성마임에게 윤두영 선생님 생명과학을 들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풀이가 아니라 자신만의 풀이법을 수십 개를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10분, 20분 걸렸던 문제를 2분의 풀이대로 하면 뭐 1분 이내로도 풀 정도로 많은 시간이 단축돼요. 그래서 윤도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은 보다 어려운 문제를 쉽고 간편하고 이해 잘 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강은 이투스의 최덕 선생님을 전 추천하는데 굳이 교재까지 안 사도 노트만 준비되어 있으면 선생님의 판서 보고 다 따라 적을 수도 있고 저는 솔직히 그 최덕 선생님의 인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하고 또 문제집은 1등급 만들기라는 문제집이 있는데 마더텅 같은 건 문제가 하도 많다 보니까 학기 중에 병행을 하긴 조금 어려웠는데 1등급 만들기 문제집이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문제만 잘 모아놓은 것 같아서 저는 그 문제집을 추천합니다. 저는 수특만 풀었어요. 다른 문제집도 없었고 인강도 안 들었습니다. 일단 세계사 같은 경우는 문제 푸는 것보다는 교과서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풀진 않았고 수특 문제 그리고 마더텅 하나 가서 풀고 이 정도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윤리화 조상 같은 경우는 윤사는 수특은 안 풀었고 이제 마더텅 그리고 내신 문제 하나 더 풀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냥 풀었어. 헷갈리는 게 문법 활용 쪽이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에서 동사가 나오는 부분만 떼가지고는 내가 직접 문제 만들어서 빈칸에 넣어보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형용사 활용하는 단어들을 쌤이 나눠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기준을 외운 다음에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한번 내가 옆에 활용한 걸로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이렇게 1일 2일 이렇게 적어가지고 짜르륵 적은 다음에 이렇게 일본어로 써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만들고 내가 푸는 게. 경제는 그때 반이 한 반 29명이어가지고 1등급이 딱 한 명이었어. 그 모의고사 비문학이 풀이 되게 높아가지고 내가 배운 거랑 안 배운 게 나올 때도 있는데 뭐 안 배운 것도 그래도 용어가 몇 개 섞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어서 풀 수 있었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는 지문을 안 읽고 그냥 문제만 보고 푼 적 있어. 정법이 되게 뭔가 딱 정치와 법 이래가지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되게 재밌는 과목이기도 하고 그냥 공부 조금만 하면 그래도 성적 안 나오진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선택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많이 좀 만만하게 저처럼 보고 와서 그냥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도 많아서 그냥 수업 시간만 잘 따라가시고 필기 같은 거 하시면 근데 이게 과학 선생님 두 분 다 바뀌셔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수능형 말고 내신형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쉬워서 필기한 것만 제대로 봐도 점수가 잘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생명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에서 많이 잘 보진 못해도 기말고사 때 유전이라는 최종 보스가 남아있으니까 유전을 잘 이해하고 잘 풀어내는 것이 생명 1등급의 팁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가 영어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여러분은 그냥 대충 공부하시고 얼마 안 되는데 열심히 하시고 이제 하실 만큼 하시고 이제 2, 3등급을 받고 이래도 돼? 일본어 쌤이 보는 거 아니야? 괜찮아. 영어를 잡으세요. 세상은 영어야. 세계사를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잘 모르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아. 일단 내가 역사를 안 좋아해. 그치만 나도 1등급을 봤어.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얘들아 일본어 잘 받는 법? 일본 드라마 많이 봐. 얘들아 일본 드라마 재밌어. 많이 보면 돼.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3학년 때 세계지리 하세요. 조심 사랑해요. 사랑해요. 조심 사랑해요.